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이항만 사건 스모킹건에 출연하셨던 이대호 형사님을 만나뵈러 제가 직접 서대문 경찰서 형사과장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. 네. 엄청난 특혜네요. 네. 특혜 항상 열려 있습니다. 근데 형사과장님 뵙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요? 네. 저는 전혀 안 그런데 뭔가 왜 우리 서 변호사님만 누가 차별을 했나? 누가 잘 안 만나주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. 네. 용건이 있으면 언제든지. 이렇게 1층에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되게 좋네요. 그래. 테라스가 왜냐하면 형사과는 대부분 이렇게 1층에 있어요. 어느 경찰서든지.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임시청사라 다 1층으로 해가지고 또 사무실도 아주 골방처럼 한쪽 기둥아래 딱 이렇게 마련해줘가지고 그렇습니다. 진실의 방 같은 곳인가요? 약간 비슷합니다. 뭐 바로 가면 진실의 방이 나옵니다 이제. 요 뒤로. 모든 수사과장님 사무실에는 다 이렇게 운동기구가 많아요? 형사과장님.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직이니까 그래도 범죄 현장을 보면 거기에 뛰어들어서 검거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지 않나, 기본으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가짐. 훌륭하시네요. 아니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 안 나갈까, 어떻게 하면 직접 안 할까 이런 생각 많이. 저는 근데 현장이 딱 맞아요. 서부경찰서에서 좀 비극적인 사건. 이항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이 사건이 이제 전과도 있고 출소 후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좀 집착을 하다가 지금 같으면 뭐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.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이 여성이 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안인데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여성이 남성을 좀 만나도록 유도를 좀 해서 어떤 카페에서 만나는 과정에 이제 형사님들이 딱 가서 검거를 할 그럴 예정이었던 사건인데 정말 너무나 예상치도 않게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경찰임을 밝히니 이 이항만이 숨기고 있던 이 회칼을 꺼내들고 경찰 2명을 공격하고 도망간 맞습니다. 그런 사건이고 안타깝게도 이 검거에 나섰던 이 경찰 2분 심재호 경위님, 이재현 경장님이 이제 사망한 순직한 그런 사건이었어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뭐 이항만 사건이 사실상 이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찰의 애환이 좀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이라 사실상 좀 방송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제 그 피해자였던 우리 그 동료들은 저하고 같이 같은 팀에서 근무한 그런 형사들은 아니었어요. 저는 옆 팀이었고 저는 4팀, 거기는 강력 2팀.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과 내에서 이렇게 서로 스쳐가면서 이야기하고 얼굴 맞대고 그런 선후배 관계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.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경찰관이 피살되는 상황이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료가 더군다나 2명이나 그렇게 순직을 하게 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전 경찰이 아무래도 거기에 매달렸죠. 거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서해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같은 과 내에서 이제 뭐 다른 팀은 다르지만 동료가 이제 후배가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이제 추적팀으로 따로 이제 편성돼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게 됐었죠. 며칠 있다가 잡혔죠. 이항만을 도주를 하다가. 네, 8일 만에 잡혔죠. 방화동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. 그렇죠. 그 할머니의 기지로 결국은 잡히게 됐죠. 그 당시에 이제 이 새끼가 그 자해를 해가지고 검거됐다.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현장으로 가게 됐죠. 그 응급실에 있는 걸 이제 지켜보면서 병감을 시작을 한 게죠. 그때 뭐 방송에 보니까 저는 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끝까지 이항만을 조망가지 못하게 잡기 위해서 싸우고 어깨에 이제 이항만 어깨에 물린 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. 그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시술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오른쪽 여기 어깨 쪽지에 선명하게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
나중에 이제 그 막내가 재현이가 그 칼 맞으면서 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걸 검거하려고 이 어깨 축지를 이빨로 물고 끝까지 그러면서까지 잡으려고 했던 사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. 범인을 검거하고 보셨을 때 진짜 패 죽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라면 사실 본능적으로 드는 감정일 텐데 피습을 당해가지고 순직한 마당이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그 범인이 자해까지 해가지고 와서 자기 살겠다고 침대에 누워서 수술하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있고 또 거기에 그냥 막내가 그 끝까지 잡고 자했던 그 이빨 자국 보니까 정말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거 참아내기도 사실 힘들었죠. 뭐 당장에 목살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하나 때려버리고 싶고 그러겠지만 그걸 참아내야 되고 그와 같은 특이한 사건 같으면 차라리 검거 과정이었으면 감정을 좀 실어서 좀 완력을 사용해가지고 검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미 잡혀놓은 거라 잡혀온 거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. 경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마음에 큰 상처였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. 두 형사를 알든 모르든 네.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모든 경찰관들이 비통해하죠. 그 보니까 그 경찰 홈페이지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가 보니까 순직 경찰관들 추모를 위한 그런 페이지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보고 그 순직하신 경찰관들 사진과 직급 이렇게 다 기재가 네. 되어 있는데 이름도 있고 네.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글을 남길 수도 있더라고요. 근데 가족들과 동료들이 남긴 글을 보니까 어제 진짜 제가 울었어요. 몇 개를 보고. 잊지 않고 뭐 기일이 되면은 동료들이 와서 글을 남겨주고 이런 것들도 이 순직이 헛되지 않게 계속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저는. 그래요. 저는 이제 뭐 직접 수사하는 추적하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한 발짝 떨어져 있었잖아요. 근데 그 팀에서 같이 생활했던 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동료들은 해년마다 그 국립묘지에 찾아가가지고 참여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. 서부경찰서 1층에 이 두 분의 추모상도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